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자. 일단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한 뜻이 나와. 개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영어로. 그 시스템을 영어 한글로 번역하면 그걸 개라고 해. 이때 개의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 영향을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성 요소들이 집단을 이루어야 되고 걔네들이 영향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양계가 나왔어.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쭉 나오지. 구성계들. 태양도 있고 행성, 수금지와 먼저처럼 위성. 너가 아는 건 아마 달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포버스, 데이모스, 무슨 이오파, 가니메데 뭐 이런 나눠 우리 태양계에. 그럼 소행성이 있고 해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중력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 그래서 일정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거야. 태양계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준 거고.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냐? 밑에 보면 구성 요소들이 나와요. 위쪽에 보면 그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마지막으로 외권까지도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땅, 물, 바람, 그다음에 생물들, 그다음에 외권, 우주까지도 우리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를 하고 얘네들이 서로 뭐 한다고? 상호작용한다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처음에 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쭉 보여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상호작용.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 수권과 기권은 무슨 상호작용한다. 생물권과 기권은 무슨 상호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정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거야. 앞으로 다시 와서 직권, 요거 좀 보고 갈까? 마이크를 안 켜고 지금. 마이크는 닫아놓고 마이크는 안 켜고 있었어. 자, 여기 외권은 우주 얘기하는 거고, 기권이 공기 얘기하는 거고, 수권은 물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해수랑 육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거든. 이게 해수고, 이 뒷부분이 육수.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체크하자. 그다음에 직권이 있고, 직권. 지구 표면도 직권이지만 지구 내부까지도 직권으로 포함하는 거야. 다음에 생물권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꼭 필기해놔. 그 사체랑 배설물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를 지금 배워놓지 않고 시험장에서 보면 정답 처리 못할 거예요. 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류로 따질 때 사체도 생물권으로 들어가고 배설물도 생물권 안으로 들어가. 알지? 다음 요거의 크기 비교를 좀 해볼게. 크기 비교. 직권에 해당하는 지구는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 반지름 혹시 크기 알아? 이게 6,400km야. 6,400km. 근데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는 공기층 있지. 공기층은 여기서 어디까지를 공기층이라고 하냐면 1000km까지를 공기층이라고 해. 1000km. 그리고 이게 직권의 크기고 이게 기권의 크기잖아. 그럼 직권이 커, 기권이 커? 그렇지. 직권이 더 큰 개념인 거지. 뭐 다 마음에 안 드냐, 그죠? 에이씨. 그래서 여기가 1000km밖에 안 된다고. 기권은 1000km. 그래서 직권보다 기권이 크다. 아니, 기권보다 직권이 크다. 다음, 이 기권 바깥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외권이라고 하지. 외권이 138억 광년? 겁나 크지. 제일 커. 외권이 1등으로 큰 거야. 외권이 1등, 2등이 직권, 3등이 기권, 4등이 수권이야. 수권 같은 경우는 그 수심이 제일 깊은 곳, X값.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 아니야? 그게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수권이 꼴찌지. 알겠어? 생물권은 아마 크기로 안 낼 거야. 생물권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넣진 않은데 굳이 얘기를 하면은 수권보다도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 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물체 갈아갖고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작을걸? 바다 밖으로 못 나오겠지? 일단 육지보다 바다가 70%야. 우리 지구는 바다가 70%, 육지가 30%야. 알 수 있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 싹 집어갖고 넣으면은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크기 비교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 이거 외워놔. 적어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와 이 파트는. 누가 제일 크기가 크냐 작냐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 소리. 시험지 갖고 왔니? 그리고 벌써 희성이 다음 주 갖고 와. 이거 수집해놔야 돼 이거. 그래서 크기도 잘 배워놓으세요. 자주 나오니까. 이름도 좋은 거야. 크기 순서. 각 권별 크기 순서로 따지면은 외권이 제일 크고 그다음 직권, 길권, 속권 순서다. 다 적었어? 딴 거로 넘어가자 이제. 자 밑에 이제 직권부터 보는 건데 직권은 지구 표면과 내부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 아까 했었고 성층 구조라고 해서 지구를 층을 나눠 들어가는 거니까 지각 멘트를 왜 했대? 들어봤어? 그 나누는 기준 물어보는데 기준 옆에다가 준 거라. 기준이 성분으로 나누고 상태로 나눠. 성분,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 이걸 기준으로 나눴다. 구성 성분으로 나눴다는 건 뭐냐면 지각이랑 멘트를 구성하는 성분은 요게 이제 산소 규소로 된 산소 플러스 규소로 된 이게 규산염 광물이야. 규산염 광물. 다음 안쪽에 있는 외핵부터 내핵 같은 경우는 성분이 철과 니켈이야. 철과 니켈. 이게 성분이지. 그 성분으로 위에 거 두 개, 아래 거 두 개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는 상태야. 상태인데 요 멘틀 같은 경우는 부분 용융돼 있는 상태거든. 부분 용융돼 있어갖고 대류가 가능해. 대류가 가능해. 두 번째 외핵은 액체 상태거든. 외핵은 액체 상태로서 역시 대류가 가능해. 이런 특징이 있다고. 내핵은 고체 상태고. 굳이 저걸 필요 없네. 나머지는 뭐 고체인 거고. 이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층 또 두 개의 층을 나눌 수가 있더라. 부분 용융되어 있는 멘틀 대류가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부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가 전부 다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갖고 이 조각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멘틀 대류할 수 있는 부분 용융되어 있는 파트는 정해져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깊이 100km에서 400km까지밖에 녹아있지 않아. 뭐 체크해놔. 깊이 100에서 400까지만 부분 용융돼 있어. 깊이 100에서 400km만 부분 용융돼 있다. 부분 용융돼 있고 요 부분의 이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한다라는 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미리 체크해놔. 이 영역권이 여기다. 이 부분에서만 멘틀 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각부터 특징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각은 규산염 물질로 돼 있다. 뭐 멘틀도 규산염 물질이 결국은 둘 다 규산염 물질인데 특징이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구별한다고 할 줄 알거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림으로. 짠. 바닷속에 있는 곳이 해양지각. 이게 대륙지각. 어이? 대륙지각 여기가 대륙지각. 바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안에 숨어 있는 게 해양지각.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위로 많이 올라와 있을수록 뿌리도 깊어. 그래서 대칭되게 나오는 형태가 요렇게 나온다. 그럼 지각이 두꺼운 곳과 얇은 곳이 어딘지 알겠어? 대륙이 두껍고 해양은 얇다고. 만약에 시추법, 직접 땅을 파는 걸 통해서 멘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가 가까운 거야? 해양 쪽이 가까운 거지. 그래서
시추를 시도하는 데는 다 해양에서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멘틀에 도달한 팀은 없어. 여기만 파도 땅이 너무 뜨거워갖고 다 녹아버린대. 다이아몬드로 만든 날도 다 녹아버린대. 하여튼 그렇고 요거 그럼 먼저 체크해볼까? 두께가 해양지각보다 대륙이 두껍다라는 얘기 됐지? 두께가 해양지각보다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 여기 체크를 딱 하시고 다음 성분이 달라. 대륙지각에 해당하는 성분은 화강암 성분이야. 그럼 해양지각에 해당하는 성분은 현무암 성분이야. 이때 현무암의 현자가 무슨 현자지? 현자 몰라. 천점은 외워봐. 하나에 천. 그 다음에 끝이야? 하나에 천, 땅지, 거물현. 내가 1000개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3개만 외우면 안 되냐고. 왜 하나에 천, 땅지에서 끝났냐고. 거물현, 노를황. 거물현이야 이게. 시커멓다고. 원소로 따질 때 시커멓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서 나오지? 검은 색깔을 만드는 원소가 뭐야? 철? 그렇지. 철과 마그네슘.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할 때 검은색을 띠게 되고 이때 얘가 무거워. 철이 무겁잖아. 무겁다. 이걸 다른 말로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해양이 현무암이고 밀도 큰 거야. 해양이 현무암, 밀도 크다. 그 둘이 충돌하게 되면은 해양이 육지 밑으로 들어가야 해. 해양이 무겁기 때문에. 알겠어? 됐죠? 그럼 이 얘기도 이해될 거야 그러면. 자, 밀도 해양지각이 크다고. 왜? 현무암이라서.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현무암이라서 해. 현무암이라서. 현무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점 하나 찍어줍니다. 현무암이라서. 현무암이기 때문에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다. 여기다가 그럼 밑줄만 긋고 넘어갑시다.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다음 멘틀 보시면 멘틀의 특징이 아까 유동성이 있다고 했잖아. 부분 용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지금 멘틀 대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이건 계란 흰자로 비교하거든 보통 멘틀을. 계란 흰자. 여기 보면 이렇게 처리해놨어. 물결 표시 보여? 생략하에 있다는 거야. 원래 더 큰데. 그 멘틀이 훨씬 두껍거든. 그래서 가장 큰 부피라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해놓읍시다. 가장 큰 부피. 계란으로 따지면 흰자다, 흰자. 이게 계란 껍질이야. 계란 껍질이면 멘틀이 흰자고 얘네 둘이 묶어서 노른자야. 그러니까 부피를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월등히 많다, 흰자 부분이. 지가 계란 껍질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지. 외핵, 내핵이 있을 때 외핵의 또 중요한 특징이 액체 상태야. 뜨거워갖고 녹아있거든. 액체 상태. 근데 그냥 액체라고 하면 안 돼. 어떤 액체냐면 이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액체야.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액체 중에서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핵이랑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열대류가 가능해. 밑에 보면 대류운동이라고 보이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 자체가 전류 아니냐? 맞지? 전기를 띠는 입자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전류라고 볼 수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중3 때인가 중2 때가 배울 거야.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자, 여기서 잠깐 지구 자기장 옆에다가 이퀄한 다음에 이거 외권이라고 적어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외권으로 취급해. 태양도 외권이고 달도 외권인데
지구 자기장도 외권으로 취급한다고. 지금 미리 알아. 마지막 내 철과 니켈인데 고체 상태까지는 요것만 체크. 다음 밑에 보시면 직권의 역할 나와요. 직권이 무슨 역할들을 하냐.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 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직권 아니에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예를 들면 식물에게 물도 공급해주고, 식물 뿌리로. 그 다음에 각종 무기염료도 제공하지. 뭐 질산 성분, 뭐 암모늄 성분, 뭐 탄산 성분, 기타 등등 성분들을 쭉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직권이다. 두 번째는 대기와 해수 운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 중국 땅이고 여기가 바다잖아.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거든. 그러면 낮에는 여름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지. 바다가 차갑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공기는 올라가고 여기 공기는 떨어지면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생기잖아. 이게 결국 해양과 대륙의 분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대기에 영향 준다 이거고, 대기 운동에 영향 준다는 거고, 해수 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거는 세계지도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 이 적도를 경계로 위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거든. 바람 때문에.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바닷물이 흐르다가 육지를 만나면 부딪혀갖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부는 편서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육지랑 부딪혀서 내려오고. 이 올라가는 흐름과 내려가는 흐름이 육지 때문에 나타나. 그래서 해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여기 표현한 거야. 이해했냐? 응. 꼭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북반구는 이렇게 시계로 들고 남반구는 반시계로 들고. 그 이유는 여기 파트 수업할 때 얘기해줄게. 전향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서. 그래서 대기와 해수 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해했어? 다음 세 번째,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영향 준다. 이것도 괜찮지?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리면 추워지잖아. 그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음 직권의 역할은 수권에 염류를 공급한다라고 돼 있어. 염류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NaCl 소금이고, 두 번째 MgCl2 간수 성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소금물과 간수 성분이 지금 바다에 들어있다고. 이거를 제공하는 그 원동력이 육지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처음 원시 지구 때 지구가 싹 다 녹아있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도 전부 다 수증기 상태로 있다고 해서 그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가 녹았다는 게 싹 다. 근데 나중에 점차 식다 보면 수증기가 구름 되고, 구름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비가 내리고서 낮은 지대로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러붙어 있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을 녹여갖고 갖고 온다고. 그때 갖고 오는 거야 이거는. 그럼 염화이온은 언제 갖고 오냐? 화산 폭발할 때 공급이 돼. 그럼 결국 둘 다 땅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지. 그래서 염류의 공급 역할은 다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나트륨도, 마그네슘도, 염소도. 혹시 들어봤어? 바닷물이 왜 짜냐 그랬을 때 이제 맷돌 얘기 들어봤냐? 혹시 소금 맷돌? 들어봤어? 소금 맷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육지에서 녹아 들어오느라고. 그건 뭐지? 소금이 유일하게 많이 녹아있는 거예요? 거기는 호수화된 거야. 바닷물이 있다가 갇힌 거야. 그 바닷물이 있다가 갇힌 상태에서 물만 증발하면 농축될 거 아니야. 그게 사해. 사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다음 요거 멘틀과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해서 모호면이라는 표현은 지금 좀 미리 봐놔. 모호면. 여기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고, 여기서 갑자기 지진파가 빨라지거든. 갑자기 지진파가 빨라지는 게 특이해갖고 이 모호로 비치체라는 사람이 지 이름 따갖고 면에 이름 붙였거든.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소 면이야. 너무 길잖아. 줄여갖고 모호면 그런 거야. 됐고,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끝. 직권 관련된 것만 한번 풀고
직권 끝. 다음에 기권으로 넘어갑시다. 기권.